출마에 대해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제는 안 전 대표를 직접 만나서 출마를 만류했다고 하는데요. 국민의당 황종 의원 연결해서 안철수 전 대표의 당권 도전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어제 오후에 출마를 만류하기 위해서 안철수 전 대표를 직접 만났다고 하던데요. 어떤 이야기 나누셨습니까? 어제가 아니고 오늘 5시입니다. 오늘 오후 5시에 예정이시군요. 만나기로 했습니다. 네, 저 혼자 만나는 게 아니라 아마 한 서너 명 정도 사람들이 가서 안 전 대표의 출마가 매우 적절치 않다는 것, 출마를 포기하고 등록을 만류시키는 것, 철회시키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목표랄까? 그걸 생각하고 만납니다. 출마하게 되면 국민에 대해서도 이건 명분이 없는 일이고 또 당을 자칫하면 분열과 갈등으로 집어넣을 수 있게 밀어넣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지혜롭게 판단하라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한데 안철수 전 대표는 이제 출마 선언과 기자회견까지 이어가면서 당권에 도전을 하고 있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기 전당대회 통상적으로 임기를 다 채운 뒤에 지도부를 새로 뽑는 대회라면 안철수 전 대표 출마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네. 이번은 임시 전당대회입니다. 임시 대회입니다. 왜냐? 갑자기 지도부가 없어졌습니다. 지도부가 총 사퇴를 했기 때문입니다. 왜 사퇴를 했느냐? 대통령 선거, 지난 5월 대통령 선거에 패배에 책임을 지고 저도 그 일원이었는데 모두가 다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 지도부를 뽑는 임시 전당대회입니다. 이번은. 그렇다면 이 새 지도부는 당연히 대선 패배의 문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 대선 패배의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큰 책임 있는 장본인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가 그러면 해보겠다고 나선다는 게 도대체 이게 상식과 순리에 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게다가 안철수 전 후보는 이유미, 이준서 증거 조작 사건의 정치인 최정점에 있는 분입니다. 이유미와 이준서, 안철수 전 대표가 데리고 온 사람들과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검찰 수사 직전에 이준서가 이틀 전에 안철수 대표와 둘이 만났습니다. 무슨 내용을 했는가는 알 길은 없지만 어쨌든 간에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왔지만 그것이 무죄라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은 그대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 20일 전에 사죄 기자회견 열고서 모든 걸 내려놓고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것은 모든 걸 거머쥐겠다는 것이 모든 걸 내려놓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상식과 순리에 반하는 일입니다. 대선 패배 및 또 증거 제보 조작과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또 책임이 남아있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번 임시 전당대회만큼은 출마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부에서는 또 당 전체가 책임이 있는 거지 누구 한 명의 책임이 더 큰 건 아니다, 이런 의견도 좀 나오는데요. 그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저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최고위원을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일 합방해서 우리 조선이 대한민국이 일본한테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것이 모든 조선 국민들의 전체 책임이지 고종이나 당시의 조정이나 을사오적 같은 그 사람들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좀 비슷한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출마하기 위한 공연한 투집이고 그 또한 장수답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안철수 전 대표에게 책임을 전부 다 물을 수는 없지만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책임을 제일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난 대통령 선거의 패배에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후보 자신입니다. 더더구나 잘 나가던 상태에서 TV토론, 후보토론에서 1차, 3차를 지켜본 유권자들이 대거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번에 증거 조작 사건만 해도 이런 범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쳐가지고 대선 결과를 우리가 바꾸려 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 당이, 공당이라는 당이. 거기에 최종 책임자가 도의적 정치로 누굽니까?
그렇군요. 그 의견을 잘 알겠고요. 또 안 전 대표가 출마 선언을 하면서 정치적 기반 또 저변을 넓혀 나가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네. 뭐 사실 안철수 전 대표가 더민주와 통합 및 연대를 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자유한국당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사실 바른정당과의 통합 및 연대에 그렇습니다. 눈길이 쏠리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안철수 전 후보가 이번에 출마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잖아요. 국민의당이 곧 없어질 것 같다. 네. 그래서 자기가 나서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중대처럼 하고 있다.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바른정당과 연대 통합을 하겠다 그러는데 네. 그건 우선 민주당과 연대 통합도 잘못된 그 지적이거니와 바른정당과 연대 통합해서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현재의 사당 체제 그러니까 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이 사당 체제는 불과 1년 전에 총선에서 국민들이 만들어준 구도입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의미로는 정치 선진화의 저는 최적 구도라고 봅니다. 잘못하면 엉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네. 야당의 또 협치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 네 당이 지혜롭게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합의하고 타협해서 모든 것을 하나씩 풀어내면은 이보다 더 좋은 싸울 수가 없는 구도군요. 싸우면 깨지는 거니까. 네. 양당 구도로 지켜봤자 양당은 한쪽이 틀어버리면 계속 국정이 발목이 잡히고 늪에 빠져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서 우리 호남의 이익을 위해서도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호남에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잘 보이려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호남 중시 정책이랄까 네. 인사 같은 거 호남 사람 많이 쓰잖아요. 이것이 문 대통령의 인사 철학이기도 하겠지만 국민의당이 있기 때문에 호남의 민심을 확실하게 붙들기 위한 그런 노력도 있다. 그런 동기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일각에서는 그것을 국민당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네. 국민당이 있기 때문에 호남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내년 지방선거를 민주당과 연대 통합 없이 국민의당 대 민주당과 1대1로 한번 싸우려는 그런 전략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안철수 후보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우리 호남의 의원들을 보고 민주당과 합할 것이다. 그래갖고 당을 없애려고 그런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나와서 국민의당을 살려야 되고 나아가서 바른정당과 손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혀 근거 없는 걸 가지고 자기 출마의 명분으로 삼고 있는 그런 저는 뭐 근거 없는 선거 전략의 정략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교동계를 비롯한 일부에서는 탈당 이야기도 나오고요. 뭐 이러다가 당이 또 분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것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권노갑, 정대철 이런 상임 고문들 저희 네. 당의 중요한 분들이신데 그분들 아마 내일 만나실 겁니다. 만나서 최종 입장을 정리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극단적으로 탈당까지는 나오지를 않기를 바라고 안 나올 걸 저는 봅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처럼 현재의 사당 체제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민주당과 연대할 수는 있지만 민주당과 통합해서는 안 됩니다. 바른정당과 연대할 수도 있지만 바른정당과 통합 더더구나 안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안철수 전 후보의 출마로 이 뒤숭숭한 상태에 있고 지금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국면들이 이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런 아까 말씀한 탈당이라든가 이런 극단적인 결과가 없어야 할 텐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또 출당시키겠다 이런 표현도 등장하고 있거든요. 이곳에 저도 대해서는 이제 언론 보도를 봤는데 그게 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이제 고문들이 원로들이 지금 이제 안철수 전 후보를 쫓아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당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또 조배숙 의원은 계속해서 이렇게 출마 입장을 고수하면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은 현역이시니까 좀 우리 황 의원님께서 그 대응 방안을 좀 아실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대응하실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오늘 오후 5시에 만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진정성 있게 호소하고 설득하려고 그럽니다. 이건 당신 죽고 우리 죽는 거다. 왜 이런 선택을 하느냐. 임시전당대 끝난 뒤에 정기전당대에 나와라. 한 6개월 1년 정도 그렇게도 시급하고 절실한 거냐. 이런 설득을 하려고 그럽니다. 만약에 그런 설득이 성공하지 못하면 좀 이제 복잡해질 겁니다. 우선 이제 전당대회는 7월 거 아닙니까? 8월 27일 날
저희가 네. 이제 결선 투표를 하게 되면 9월 3일까지 이제 전당대회가 갑니다. 네. 8월 27일 한번 하고 그때 과반 득표자가 없게 되면 이제 결선 투표를 하자는 게 저희들의 안이거든요. 네. 그 오늘 아침 9시에 이제 결정이 납니다만. 네. 예, 네, 우리 그런 뒤에 뭐 의원님께서는 일단 안철수 전 대표 좀만 더 기다려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런 입장이신 걸로 알아들으면 될까요? 네, 뭐 좀만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때가 때는 아니다. 국민이 주는 것이지 본인이 스스로 결정해서 내가 나가겠다 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네. 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